자, 오늘 이제 도형의 이동 단원 이제 넣어갈 건데, 여기 개념이 딱 한 페이지밖에 없거든요. 한 페이지. 그래서 개념이 사실 막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좀 보면은, 자, 먼저 점의 평행 이동이 나와. 점의 평행 이동. 자, 우리가 점을 옮길 때는 이제 처음에 x, y라는 점이 있었을 때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을 하면은 그 평행 이동된 만큼을 그대로 이제 뭐 하라고 했어, 이거? 빼라고 해서 더하라고 했어, 이거? 더하라고 했지? 원래 좌표에서 평행 이동된 거를 그대로 플러스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평행 이동된 최종 점의 좌표는 원래 점의 좌표 x, y에서 x축 a, y축 b만큼을 그냥 그대로 플러스로 더해주면 돼. 플러스로. 점의 좌표는 플러스로 더해주는데 도형은 반대로 하라고 했죠. 반대로. 도형은 이제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보통 도형의 방정식이 fx, y는 0의 꼴로 표현이 돼. 이제 이게 좀 표현이 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함수나 도형을 f로 이제 표현하는데 그 함수식 도형식에 문자 xy가 들어있다 이 얘기야. 문자 xy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제 x축으로 a, y축으로 b, x 대신에 x 빼기 a 반대 부호로 썼지.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는 거였어. x 대신에 x 빼기 a, y 대신에 y 빼기 b. 점이랑 반대였다라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죠. 그 우리가 점은 원래 괄호 x좌표, y좌표를 표현하는 게 이게 점의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을 의미하는 표현이 요거지 요거 fx, y지 그지?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 때 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지 도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는지를 잘 분간을 해줘야 돼. 잘 분간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x, y x 플러스 1 y 빼기 2 만약에 이러한 평행 이동이 있대. 그럼 이거는 점을 이동한 거야? 도형을 이동한 거야? 이거는 점을 이동하는 거야. 이 자체가 점을 의미하는 표현이잖아, 이게. 그죠? 점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근데 봐봐. 만약에 fx, y fx 플러스 1, y 빼기 2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뭘 의미하는 표현이야? 도형을 의미하는 표현이야. 도형을 의미하는 표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이제 는 0까지 붙여줘야 확실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행 이동이 이제 얼만큼 되느냐? 얘는 x축으로 반대부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반대부 이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지. 위에 거는 아까 x축으로 1이고 y축으로 이제 마이너스인데 이거 도형은 반대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헷갈리지 말고 인지를 잘해야 돼. 이제 인지를 잘하시기 바라고.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점의 대칭 이동, 도형의 대칭 이동인데, 자, 여기도 봐봐. 여기도. 자, 이제 x, y라는 점이 있어. 자, 얘를 내가 만약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럼 무엇의 부호를 바꾼다고 하죠? x축 대칭이면은 x가 아니라 다른 문자 y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해서 x, 마이너스 y라고 쓰는 거야. x, 마이너스 y라고 쓰는 거고. 그다음에 y축 대칭 x의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y는 0이야. 그 다음 원점 대칭이다. 그러면 xy의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그다음 직선 y는 x 이건 xy 좌표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y, x라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3번, 4번을 동시에 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꾼 것까지 한 번에 시행한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 자, 그래서 점은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의 대칭 이동도 사실 형태는 똑같거든요. 형태는. 그래서 fx, y는 0이다. x축 대칭을 해라 라고 하면은 y의 부호를 바꿉니다. y의 부호를 바꿔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다. x의 부호를 바꾸죠. 마이너스 x, y는 0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줄 거고 3번 원점 대칭이다. x의 부호도 바꿔주시고 y의 부호도 바꿔줄 겁니다. x, y를 둘 다 뒤집어 줄 거야. 둘 다 뒤집어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거 y는 x 대칭이다라는 거는 이제 xy의 자리를 이제 바꿔주는 셈이죠. 이렇게 y, x로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다. 쟤는 이제 자리 바꾸고 부호도 뒤집는 거였어요.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근데 이거 이렇게 쓰면은 그 지금 도형의 대칭 이동이랑 방금 위에 점의 대칭 이동을 이게 똑같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똑같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함정을 파놓으면 이게 달라. 이게 함정을 파놓으면은 잘 들어봐 얘들아. 내 말을 잘 들어봐 이거. 만약에 봐봐. 요 생각을 한번 해볼래? 요 생각을 무슨 생각할 거냐면은 만약에 점의 좌표가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있어. 점이야 점. 이 점의 좌표를 내가 x, y라고 해보자. x, y.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해보자. 얘를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거. 얘를 내가 만약에 x축 대칭했다 해봐. x축 대칭했다. 그럼 x축 대칭하면은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죠 이거? 점의 좌표가 x축 대칭하면은 무엇의 부호를 바꾼다고 하지? y의 부호를 바꾼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 이게 맞잖아? 근데 얘를 잘 봐봐. 자, 요렇게 나와 있어. 요렇게. 얘를 내가 만약에 x축 대칭을 해.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x축 대칭하면은 내가 y의 부호를 바꾸라고 했잖아. 그러면 잘 들어봐. y가 여기 있으니까 요 놈의 부호를 바꿔서 봐봐. 쓰지 말고 봐봐. 마이너스 y, x로 쓰느냐 아니면 원래 y 좌표 자리가 여기니까 여기의 부호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느냐. 이게 뭐가 맞냐라는 거야 이게. 위에 게 맞을까 밑에 게 맞을까? 위에 거 밑에 거? 뭐가 맞을까? 밑에 거? 위에 거 밑에 거? 이게 밑에 게 맞아. 이게 구별을 잘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왜 밑에 게 맞냐면 자, 밑에 거는 y 좌표가 원래 있던 자리에 부호를 바꾼 거지, 그지? 근데 사실 이거야. 우리가 그 점의 좌표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뭐 할 때 애초에 콤마 앞에는 x 좌표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사실 뒤에는 무조건 y 좌표로 정해져 있는 건데 점의 대칭 이동은 그 해당 좌표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해당 좌표 부분의 부호를. 근데 봐봐. 내가 일부러 너네 헷갈리게 y, x로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이 점은 x 좌표의 값이 y인 거지. 값이 y인 거고 y 좌표의 값이 x인 거지. x축 대칭하면은 y 좌표의 부호를 바꾸는 게 맞지 그러면? y 좌표의 부호. 정확히는 y라는 문자의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y 좌표가 있는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랑 또 비슷한 버전으로 이제 만약에 비슷한 버전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만약에 또 헷갈리게 y, x가 있어. 다시 x, y가 있어. 처음에. 근데 내가 얘를 이제 y는 x 대칭을 해볼게. y는 x 대칭. 그러면 이제 x, y 뭐 자리가 뭐 뒤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 그 다음 봐봐. 여기서 내가 이제 평행 이동을 해볼게. 평행 이동. x축으로 1만큼 이동해. 만약에. 그러면 x축으로 1. 원래 x 좌표가 이 자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은 x가 들어있는 부분이 저기 뒤에 있으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1을 하느냐 요거를 좀 이제 분간을 해줘야 된다고. 위에 게 맞습니까? 밑에 게 맞습니까? 위에 거인 거 알겠니? 위에 거인 거? 그러니까 실제 그 x 좌표가 들어있는 부분에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문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좌표의 이제 그 고유의 역할 이제 x 좌표 y 좌표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실제로 문제 풀 때 x 좌표의 값이 y로 나오고 y 좌표의 값이 x로 주어지게는 안 나오긴 할 건데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제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거를 도형 버전으로 해볼게. 도형 버전으로. 도형이잖아 만약에. 잘 봐봐. 도형에 대해서 이걸 해볼게. 도형에 대해서 이제. 자, 만약에 이렇습니다 지금. f x, y는 0이야 이제 요거. 우리가 얘를 만약에 x축 대칭하잖아. x축 대칭. 무엇의 부호를 바꾸라고 하지 이거는? 무엇의 부호? y의 부호를 바꾸라고 할 때 이게 x, 마이너스 y는 0.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지. 근데 봐봐. 만약에
요걸로 한번 내가 보여줄게. 요걸로 인데 요걸로 보여줄게. 자, 만약에 봐봐. fx, y는 0이 있어 이제 이렇게. 근데 얘를 내가 일단 y는 x 대칭을 이동해가지고 요걸 일단 뒤집어 놓아. 요거를 뒤집어 놨어.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걸 해볼게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x축 대칭 해볼게. x축 대칭. 우리 x축 대칭은 무엇의 보호를 바꾸라고 하지 이거는? y의 보호를 바꾸라고 하지. y의 보호. 그러면 잘 봐봐. y가 지금 앞에 있잖아. 그럼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y, x로 써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y 좌표는 콤마 뒤에니까 여기를 그러면 이제 부호를 바꿔가지고 y, 마이너스 x로 쓰느냐? 이제 요거야 이제 요거. 자, y가 들어있는 부분을 바꾸냐? 아니면은 콤마 뒤에 있는 거를 바꾸냐? 요거죠. 위에가 맞을까? 밑에가 맞을까? 위에 거 밑에 거? 이거는 위에가 맞습니다. 위에가. 구별을 잘해야 돼 이거. 구별을 잘해야 돼. 자, 이게 왜 위에 게 맞냐?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따라가는 거 아니니? 문자 따라가는 거? 얘는 문자를 따라갔잖아. 자, 무슨 차이냐면은 이걸 너네가 일단 구별을 해야 돼. 우리가 보통 점의 좌표를 괄호 무엇 컴마 무엇 괄호를 닫잖아 이제. 얘들아 그러면은 이거는 봐봐. 위에 거로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거는 x좌표 다시 밑에 거 밑에 걸로 내가 만약에 해석을 했다라는 거는 y좌표의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데 콤마 D가 y좌표니까 여기에 부호를 바꿨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이제. 이게 점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야 이게 애초에 점이 아니야 얘들아. 이게 점이 아니야 이거. 우리가 괄호 뭐 컴마 뭐는 점이라고 하지만 f가 껴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애초에 점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야 이건 애초에 그 의미가 애초에 달라. 알겠지? 이건 점의 표현이 아니야. 점의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점의 표현이 아니고 이게 F가 붙으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요런 의미야. 봐봐.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fx를 예를 들어서 봐. fx를 내가 만약에 이제 0이라고 잡으면 이거는 이 식이 x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야. x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문자가. 근데 만약에 봐봐. fx, y는 0이다. 이거는 이 좌변이 x랑 y라는 두 개의 문자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야,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년에 여기서 만약에 기하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요런 표현도 나와. 요런 표현. 기하에서는 z좌표가 추가가 돼. 세 가지의 종류가 나오거든요, 이제. 세 가지 종류.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좌변에 있는 이 식이 x, y, z 세 개의 문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야, 의미.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점의 좌표를 의미한 게 아니라 이 식을 구성하기 위한 문자들을 리스트를 써놓은 거야 그냥. 문자들의 리스트를. 애초에 이게 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점이 아니야. 구별을 잘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도형을 이동할 때에는 이게 점이 아니기 때문에 x축 대칭했다. 그럼 y의 부호를 바꿀 때 이게 y 좌표가 아니야. 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y가 들어있는 그 문자의 부호를 바꾸는 거야. 그 문자의 부호를. 구별되십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여주면은 만약에 요 상태에서 봐봐. 요 상태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평행 이동을 만약에 했다. x축으로 1만큼 내가 만약에 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원래 얘가 x 좌표니까 여기다가 그 조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x가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x 대신에 x 빼기 1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결론은 그 점은 애초에 콤마 앞뒤의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어. x좌표, y좌표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여기서 x축으로 1 이동하면은 그냥 x좌표에다가 더하기를 하는 건데 도형은 애초에 이게 점이 아니다. 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따라가야 돼. 문자.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그 문자를 따라가서 조작을 해야 된다라고 구별을 잘 해줘야 돼. 아시겠습니까? 잘 분간해줘야 돼 이거. 분간을. 잘 분간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필수 예제를 봅시다. 필수 예제를. 필수 예제. 졸리다. 너무 놀고 왔다. 자 필수 예제 1번 봅시다 이거. 자 요거 조금 약간 헷갈리한 문제인데 이 두 점을 평행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옮겨지는 어떠한 평행 이동이 있대. 그럼 그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점으로 옮겨지는 좌표는 무엇이냐 요 얘기거든요. 이제 요 점으로 옮겨지는 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문제 상황을 정리하면 이거야. 이게 뭐냐면 처음 봐봐. A라는 점 마이너스 A, 1을 자, 평행 이동을 이제 해주는데 A 프라임으로 옮겨졌다 이 얘기야. 요 얘기야. 그다음 마찬가지로 B죠, P. B는 마이너스 3,2B라고 주어지는데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을 해주고 나니까 B 프라임 자 마이너스 1,5라고 되는 거야.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이제 봐봐. 마지막에 이 A, B로 옮겨지는 게 P, Q래. 이거는 P, Q라는 점을 평행 이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A, B가 되었다라는 의미죠, 이게. 요런 의미지. 요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거야. 요런 의미를 이제. 요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지. 그럼 이 세 점을 이렇게 옮기는 평행 이동.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을 했냐 이거지, 이제. 이걸 찾아야 되겠죠? 자, 찾아보면은, 자, 이거 일단 맨 위에 거 예를 보면은, 이거 먼저 X좌표에 미지수 있으니까 Y좌표 봐봐. 이거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이거? 2. 그 2라는 건 어떻게 찾냐면은, 무조건 이동된 후의 점의 좌표에서 이동되기 전 점의 좌표를 빼주면 될 거예요, 이제. 그럼 우리는 이걸 토대로, Y축으로 이만큼 이동했구나라고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지, 그지? 여기서는 Y축 이동 나오고, B에서 봐봐. 마3이었던 X좌표가 마1로 바뀌었죠.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거? X축으로도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평행 이동되는지 찾았으면은, 나머지 문자 부분도 한번 해보면 되지, 문자 부분도. 여기 마이너스 A에서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니까 4가 되었다.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잘 따맞추게 해서 해보면 될 것 같고, Y좌표 2B가 2만큼 더 플러스하니까 5가 되었다. 2B에다가 2를 더하니까 5가 되었다. 여기서 B가 아마 2분의 3이 나올 것 같아. 2분의 3. 이렇게 A, B를 찾아 놓을 수가 있죠. A, B를 이제. 찾아 놓으면, 그럼 마지막 얘도 X좌표, Y좌표, 자, PQ에서 X축, Y축으로 저렇게 이만큼 이동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각각 A, B가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이제 각각. A는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왔고, B는 이제 2분의 3이 나왔죠. 2분의 3. 그럼 P를 여기서 구할 수 있네. P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같고, Q를 구할 수 있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밑에서는 Q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PQ가 나오게 되니까 곱해주면은 2라고 나오게 되겠죠. 2.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PQ가 2라고 나오게 돼. 2.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상황을 이렇게 구조화해 놓으면은 좀 더 깔끔하게 볼 수 있다. 깔끔하게 될 것 같고. 자, 필수 예제 2번을 봅시다. 2번. 2번은 이제 직선의 평행 이동인데 오늘 다룰 여기 필수 예제가 이제 다 이동을 다 점, 직선, 원, 포물선. 그다음에 점 대칭, 직선 대칭, 원 대칭, 포물선 대칭. 각 상황에 대해서 평행 이동도 해보고 대칭 이동도 이렇게 다 다뤄보는 게 이제 할 거야. 이제 다 하나씩 다 다뤄볼 거고 상황을. 그래서 이제 필수 예제 2번 보시면 직선 쟤를 평행 이동하니까 원에 접하였다라는 거거든. 이제 제가 방학 때 진도 나갈 때 얘기했지만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앞에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그 원의 방정식을 알아야 돼. 직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이동했다. 평행 이동할 때 조심할 점은 반드시 그 x 대신에 x 플러스 k를 넣을 때 괄호를 잘 쳐가지고 넣으라고 했어요. 이제 괄호를 잘 쳐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 원이랑 접한대. 이 원이랑. 그럼 저거 이제 전개해주자. 4x 빼기 3i 플러스 4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쓰도록 할게. 4x 마이너스 3i 플러스 4k 플러스 2는 0 해서 이 직선이 이 원이랑 접한대.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우리 그거 있죠.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있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반지름이다 라고 하라고 했어요.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원의 중심은 지금 0,0인데 그러면은 요 점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 쓰면은 요거 이제 xy의 개수의 제곱이 합이고 0,0을 대입해서 절대값
0,0 대입하면 여기 날라가죠. 그럼 절대값 4k-2만 남아서 이게 반지름 3이랑 같다 라는 식을 써야지 이제. 이 식을 써서 k 구하면 끝이야. 그냥 k 구해주면. 분모가 루트 25 5니까 양변의 분모 곱해서 5, 3, 15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값 풀어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풀어주면 되겠죠.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플러스일 때 k가 4분의 17이 나오는 것 같고 4분의 17 마이너스일 때는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마이너스 15.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분의 13 나오니까 이 둘을 더해주면은 이 더하라고 했죠. 더하니까 1이라고 답을 내면 될 것 같아. 1.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앞에 것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앞에 것만 알면은 넘어가시고 쓰신 다음에 자 요거는 뭐가 좀 이제 긴데 자 C1이라는 원이 있어. C1 C1을 근데 C1을 보니까 이거 원의 방정식이 무슨 형이라고 하죠 이거? 표준형, 기본형, 일반형? 일반형이라고 해. 일반형. 일반형이 나오면은 바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봐야 돼. 완전 제곱식. 만들어 놓고 따질 거야.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 뒤에 거 y 플러스 3의 제곱인데 얘가 이제 아마 해보시면 1 나올 거야. 1. 이렇게 이제 C1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C1이. 근데 여기서 그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사 y축의 방향으로 8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C2래. 그러면 x축으로 마사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넣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 8이다 그러면은 y 대신에 y 빼기 8을 넣죠. y 빼기 8. 그렇게 넣어주는 식이 이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C1, C2가 나오겠죠 일단. 근데 이제 문제를 보니까 직선 L이 있어. 직선 L이 원 C1의 중심을 지난대. 원 C1의 중심. 그러니까 이제 여기 C1의 중심좌표가 2,마삼이잖아 이제. 어떤 직선이 2,마삼을 지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C2의 둘레를 2등분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둘레를 2등분한다가 무슨 말이야? 둘레를 2등분한다. 어떤 원이 있으면 자, 이 직선이 이렇게 있어.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이 원의 둘레가 반반 나뉘는 거야. 원의 둘레가 반반 나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도 C2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의미야. 이 말 자체도 C2의 중심을 지난다. 그래서 이 말 자체도 이제 원 C2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의미야. 아, 저 말도 저 말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밑에 거 C2의 원의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5죠.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L이 이 두 점을 지나는 거야 그냥. 직선 L이. 이 두 점을 지나는 거여서 여기서 직선 L의 방정식을 세워주자. 직선 L의 방정식. Y는 으로 해가지고 세워주면은 기울기 몇이죠 이거? X가 4 증가했고 Y가 8 감소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위에 걸로 한번 잡아주면은 x 마이너스 2에 빼기 3으로 해서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2에 빼기 3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거야. 이렇게 자, 저 표현 보고 그냥 잘 알면 돼. 중심을 지난다 라고 해석을 하시고 표현을 보면은 그럼 이게 또 있어.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없는데 이런 게 있어 얘들아. 그 뒤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도 있어 이게. 봐봐. 이게 원 버전도 있거든. 원 버전. 자, 두 원이 있어. 봐봐. 어떤 원이 있어. 어떤 원이 있어. 근데 어떤 원이 있는데 이 원이 그 다른 원, 또 다른 원을 여기서 내가 한번 잡아볼게. 또 다른 원을 이제. 자, 또 다른 원을 내가 대충 한 이 정도로 잡아볼게. 이 정도로 이제. 자, 요렇게. 내가 만약에 얘를 C1, 얘를 C2로 잡아. 근데 여기서 C1이라는 이 원의 방정식이 C2라는 원의 둘레를 2등분한대.
만약에 봐봐. 1, C1이 1, C2의 둘레를 이등분.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게? 첫 번째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네? 둘 다, 둘 다 둘 다 원점 지난다? 그게 무슨 말이지? 원의 중심을 지난다? 근데 여긴 안 지나잖아. 조그만 게. 요게 무슨 말일까, 요게? 무슨 말일까? 첫 번째 원이 두 번째 원의 둘레를 이등분. 이게 두 번째 원의 둘레를 이등분하는 게 아까 직선이 지날 때는 뭐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지? 이게 지름으로 작용해, 지름. 우리가 원래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이게 안에서 지름이잖아요, 지름. 그러니까 얘를 내가 만약에 그 지나는 이 점을 이어주면은 얘가 지름이야, 지름. 조그마한 원의 지름이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C2의 지름이기 때문에 C2의 지름.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게 되냐면 첫 번째 원이 이 C2의 지름의 양끝점을 지나는 거야. 첫 번째 원이 C2라는 요 놈의 양끝점을 지난다 라는 표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구나. 그래서 C1 1 C1이 1 C2의 지름의 양끝점. 내가 그냥 편의상 PQ로 잡을게. PQ로. PQ를 지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 1C1이 1C2의 둘레를 이등분한다면 첫 번째 큰 원 C1이 두 번째 작은 원의 지름의 양끝점에 해당되는 PQ를 지난다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 PQ를 지난다.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할 때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야 돼. 이런 상황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 게 그 가장 착각을 많이 하는 게 그럼 여기서 한번 볼래? 그럼 이게 큰 원이 작은 원의 이 지름의 양끝점 PQ를 지나잖아.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2의 원의 중심이 있겠지. 중심. C2의 원의 중심을 얘가 지날까 안 지날까? 조그만한 원의 중심을 큰 게 지나 안 지나 이게?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거는. 모르고 그냥 이 지름의 양끝점만 지난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 근데 애초에 봐봐. 얘는 무조건 안 지나는 게 지금 얘가 지금 지름이라며. 그러면은 이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무조건 안 지나지 않겠니? 큰 원이. 그러면은 다시 정정하면은 무조건 안 지난다가 맞는 거야. 무조건 안 지난다. 요거 가지고도 많이 좀 착각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요거 구별을 좀 잘 해야 돼. 잘 구별을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필수 예제 4번. 필수 예제 4번을 보면 4번을 보시면 이거는 포물선을 평행 이동하는 건데 포물선에서 가장 특징점이 뭐가 있죠? 특징점? 완전 제곱식 만들었을 때 꼭지점이라는 게 있지. 꼭지점. 그러면은 얘 이제 이 참수가 나와 있으면 일단은 요것도 완전 제곱 만들어 놓고 생각해 보는 거지. 완전 제곱. 저거 완전 제곱식을 바로 해보면 x-2의 제곱에 빼기 3으로 나오게 될 거야. 빼기 3. 빼기 3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얘를 이제 내가 평행 이동을 해봅시다. x축으로 a만큼 이동하고 원점 대칭을 해볼 거야 이제. 이거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 빼기 a를 이렇게 넣잖아요.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을 거야 이제. 저렇게 넣을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원점 대칭하라 해. 원점 대칭.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꾸죠. 싹 다 뒤집는 거죠. 싹 다 뒤집는 건데 이거 써야 되겠다. x축으로 a만큼. 이거 이제 y축으로 이제 이거 원점 대칭하니까 이렇게 이제 x, y 부호 뒤집어 놓으면 되는데 요거를 내가 다시 y는으로 정리해 주면은 여기 마이너스 붙고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될 거 아니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한 건데 여기서 괄호 안에를 봐봐. 괄호 안에.
이거 제곱이면은 안에 부호를 다 뒤집어도 똑같죠? x 플러스 a 플러스 2라고 나오게 돼 이거.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x 플러스 a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저렇게 이제 이 참수가 최종적으로 이동이 된 요 놈을 내가 지금 fx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지금. 요 놈을 fx라고 하겠다라는 거고. 근데 요 fx의 꼭지점, 요 꼭지점 몇입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3. 얘가 꼭지점인데 이 꼭지점이 이 직선을 지난대 이제. 꼭지점이 저 직선을 지난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직선의 방정식에 이제 저 대입해서 y는 2x 빼기 1에 대입해서 해주면 그 y좌표 3은 2배 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빼기 4 빼기 1 이렇게 잡아서 a 구하면 될 것 같아. a 이거 a가 몇 나옵니까 이거? 마이너스 4가 나오네. a가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돼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꼭지점 좌표를 찾아라고 했으니까 요거죠 요거. a 좌표에다가 마사 들어가게 되면은 2,3이라고 답을 내주면 되겠네. 2,3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2,3.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파트는 특히 포물슨 나오면 완전 제곱하고 원의 방정식 나오면 완전 제곱하고 다 그런 거를 해봐야 돼. 다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점의 대칭 이동. 자, 그 다음에 점의 대칭 이동인데 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모든 교과서에 다 실려있는 문제야. 단어만 모르게. 시험에 그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이야.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뭐냐면 그냥 처음에 문제에서 P라는 점이 있대. P가 3, 마이너스 6인데 얘를 내가 처음에 그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게 Q래. Y축 대칭하면은 X의 부호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X의 부호가. 그 다음에 이거 봐봐. P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Q고 그 다음에 이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R이래. 근데 너네 이거 한번 물어보자 이거. 이것도 가끔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 P를 Y축 대칭해서 Q 했잖아. 그럼 요거 R 있죠 R. R은 X축 대칭하래. 이 X축 대칭하라는 게 P를 X축 대칭하라는 거야? Q를 X축 대칭하라는 거야? 저 말 자체가? P로 하는 거야? Q로 하는 거야 이거? 이거 P로 하는 거야 P로. P를 Y축 하면 이거고 X축 하면은 R이라는 거야. 이거 P 가지고 하는 거야 P 가지고. 얘를 X축 대칭해서 여기를 R이라고 잡아. Y의 부호가 바뀌니까 3,6이야. 3,6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세점 PQ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요게 무조건 이게 딱 떨어지는 게 뭐냐면 그 얘들아 얘네 둘이 있지. P를 Y축 대칭한 거랑 X축 대칭한 거 있죠. 얘네들은 원점 대칭 관계야. 원점 대칭 관계. 왜냐면은 얘를 원점 대칭해봐 얘를. 원점 대칭하면은 부호가 바뀌겠죠. 얘네들이가 원점 대칭이면은 원점을 지나게 딱 이렇게 그어지게 되고 수직이니까 이 삼각형에서 밑변하고 높이만 파악해주면 돼. 밑변은 지금 몇이냐면은 여기 x좌표의 차이죠. 6 차이 나고 높이는 이제 뭡니까? y좌표의 차이죠. y가 12만큼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약분해주면은 36이라고 나오게 될 거야. 36. 이렇게 확인해주면 되겠네요. 36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36.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직선의 대칭 이동인데 요거 교과서에 이제 일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 그림과 같이 레이저 포인터에서 광선이 나오면 이게 지금 튕기나 봐. 그러면 튕기면 이 처음에 튕기기 전에 레이저 광선이 이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따라간대. 근데 얘가 지금 X축에서 반사하게 되는데 이게 들어간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대요 지금. 들어간 각이 같대. 그러면 이 튕겨 나간 이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 얘기야. 직선 L의 방정식. 자, 직선 L의 방정식이 뭐냐? 이게 지금 X축에서 지금 이렇게 반사해서 튕긴 거 아니니? 반사해서 튕겼으면은 요게 원래 봐봐. 원래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흰색으로 진행하는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셈이냐면은 얘가 X축 대칭을 해서 튕긴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셈인 거야. 이렇게 튕긴 모양.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이거? 이 직선 L의 방정식은 그냥 처음에 주어진 얘 있죠. 얘를 그냥 X축 대칭하는 거야. 그냥 단순히 X축 대칭. 그래서 처음에 주어졌던 저 4x 플러스 3y 플러스 12는 0. 얘를 내가 그냥 단순히 X축 대칭해서 Y의 보호를 바꾼 요놈 있죠, 요놈. 요놈이 그냥 답이야, 요놈이.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12는 0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얘들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응용을 하면은, 어디다가도 한번 대칭해 볼까? 어디다가? 어디다 반사시켜 볼까? 반사를. 뭐 만약에 반사한다면은 뭐 이런 상황도 있지 않겠니? 만약에 직선 L이 이렇게 들어가서 Y축에서 반사될 수 있잖아. Y축에서. 그럼 이때는 이제 Y축 대칭이 된 거고 이제. 이때는 Y축 대칭이 된 셈이겠죠? 이때는. 그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도 대칭해봐. 또 뭐에 대해서도. 원점. 원점을 어떻게 대칭으로 시킬까? 원점을. 원점. 이게 그 직선을 기준으로 약간 튕겨야 되는 직선을 기준으로. 원점은 점이니까 점 말고 직선으로 생각해봐. 직선에서 튕기는 거니까. 직선에서. 그러면은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응용을 하면은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을 것 같아. y는 x에 대해서도 튕길 수 있지 않을까? y는 x에 대해서. 그러니까 y는 x로 내가 만약에 잡아주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 저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튕겨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튕기는 거야. 이렇게 진행하는 거지 이제. 얘는 아까 그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도. 그러면 이때는 이제 y는 x 대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제 이제 뒤에 이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에는 이거가 없기는 한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물론 더 어렵게 변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칭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자, 이거 앞에서 사실 그 원의 방정식에서 얘기했던 건데 일단은 원의 방정식 다 풀어 헤쳐져 있으면은 다시 완전 제곱으로 조립을 하자. 조립해주면 바로 합시다. x 빼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y 플러스 4의 제곱이 얘가 이제 몇이야 이거? 4야 4.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주면 저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 저렇게 변형할 수가 있고 저게 이제 처음 원 5인데 쟤를 내가 만약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은 5'이다 라는 거죠. 5'. 원점 대칭을 합시다. 이거 원점 대칭하면은 x의 부호를 바꾼다라고 하는데 이거 얘들아 부호 바꾸면 원래 마이너스 x 빼기 3인데 이렇게 써도 되니? 이렇게 써도 되니? 이렇게 써도 되니? 이렇게? 그 x의 부호 바꾸면 빼기 x 빼기 3을 그냥 부호를 괄호 안에 부호를 다 뒤집어. 얘도 마찬가지로 빼기 y 플러스 4를 부호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플러스 y 빼기 4로 뒤집는 거지 이제. 그래서 원 5'을 저렇게 잡을 수도 있어. 저렇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원 5 위에 이무의 점 있죠? 그다음에 원 5' 위에 이무의 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원 위에 이무의 점 각각의 PQ에 대해서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어떨 때 이 길이가 최대 최소가 되겠느냐라는 건데 이거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두 원의 중심을 이어버려 가지고 이거를 더 이제 연장하라고 했지. 연장해 가지고 실제 PQ가 자 PQ가 여기에 놓이게 되면은 P 스몰 m, Q 스몰 m 이렇게 놓이게 되면은 이게 최소 길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P가 여기 끝단에 P 라지 m, Q 라지 m 이렇게 끝단에 놓이게 되면은 이 길이가 최대 길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최대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이런 얘기를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분 PQ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저기서 최소 길이 선분 P 스몰 m, Q 스몰 m. 최대 길이 선분 P 라지 m, Q 라지 m. 이거 소문자 대문자 구별하시고 소문자 대문자. 이거 어떻게 썼냐면은 그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반지름이 다 R이죠, R. 반지름이 다 R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길이는 여기 주황색 여기 길이는 D에서 R 두 개 빼는 거지. D-2R 로 잡을 수 있고 D-2R. 그 다음 최대 길이 있죠. 최대 길이 P 라지 M, Q 라지 M인데 최대 길이는 D 플러스 2R이니까 이거 계산해주면 될 것 같은데 계산하려면은 이제 D를 알아야 되겠지. D를 알아야 되니까 D를 구해보시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할 거예요. 이제 하나는 마3,4고 나머지 하나는 3,마4가 되니까 요거 가지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면 x 6 차이 y가 8 차이니까 이제 루트 100 해서 10 나오겠죠. 10. 반지름은 이제 2고 반지름은 2. 이게 대칭이동이나 평행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거야. 반지름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d-2r 계산해주면은 10-4에서 6 얘는 반대로 10 플러스 4에서 14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최대값이 14, 최소값은 6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무조건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지날 때로 확인하시고 잠깐만 끌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이제 필수 이제 8번인데 자, 이것도 뭐 어렵진 않거든요. 그냥 요 포물선을 자, 평행 이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 이동도 이제 우리가 하는데 그러한 포물선의 국제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일단은 저 평행 이동 따라가 보기 전에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들라고 했어. 저 2로 묶어주면은 x제곱 플러스 2ax니까 요거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 나올 거야.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전개하면은 상수항이 2a 제곱인데 실제로는 5니까 이제 빼기 2a 제곱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완전 제곱식을 좀 변형을 좀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가지고 x축 1, y축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래. 이제 요걸 가지고 그럼 이동합시다. x축으로 1, x 대신에 x 빼기 1. 자,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뒤에 빼기 2를 하는 거니까 빼기 2를 해. 빼기 2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y축 대칭도 하래요. y축 대칭. 자, 얘는 내가 지금 x축 1, y축 마이너스 2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y축 대칭 이동도 해주면 y축 대칭 해주면 x의 부호 바뀌는 거니까 x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 요건데 요 꼭지점을 얘가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끌어낼 수 있는 꼭지점 있죠? 이제 1 빼기 a 컴마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이죠? 얘가 안에가 0 되는 x의 값. 잠깐만. 아니지. 반대지, 반대? 뒤집어 주면은 이제 요거 반대죠. 얘가 이제 그대로 나오네, 그대로. 요렇게. 그대로 나오네. 이 꼭지점이 이 직선을 지금 지나는 거니까 직선에다가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직선에다가. 그리고 대입해서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3은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이거 이제 2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정리해서 풀면 되겠죠? 우변으로 넘겨주면 2a 제곱 마이너스 2a가 0 이렇게 나오나? 이거 맞니?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해서 2a로 묶어줘가지고 a 값 2개 나오지만 이제 양수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만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아. 1.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그 도형이동 파트가 약간 좀 이래. 문제가
자, 이렇게 좀 쉬운 문제들이 좀 많은데, 근데 어려운 문제는 좀 굉장히 좀 약간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좀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갭이. 쉬운 거는 그냥 이 포물선 나오면 완전 제곱, 직선 나오면 뭐 평행 이동, 대칭 이동, 원 나오면 이제 완전 제곱 만들어서 하면 되고, 요거, 요런 거 좀 잘해야 되거든, 요런 거. 방정식이 지금 요렇대. 요게 방정식 fx, y는 0이야. 그때 요 새로운 방정식에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그리시오라고 돼 있어. 쟤를 그리시오. 자,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그 이런 거 하려면 이제 fx, y는 0 나오면은 얘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이제 이동, 대칭 해봐야 되냐 이건데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이제 그 두 가지로 이제 할 수 있는데 y의 부호가 바뀌었잖아. 뭐 해봐야 돼 이거 이제? 무슨 대칭? x축 대칭해서 얘가 이제 y의 부호를 빼기 y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x축 대칭해 주시고 x축. 그 다음에 이제 그 y좌표 쪽 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제 마이너스 y 더하기 1.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이동해 줘야 되냐면은 그 y 대신에 y 빼기 1이 들어가야 y 대신에 y 빼기 1이 들어가야 얘가 되겠죠. 이거는 y축으로 1만큼 이동하는 거 맞니? 1만큼? 1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실제로 이 도형을 저렇게 이동을 해보면 돼. 저렇게 이제 이동을 해보면 돼. 이동해보면 되는데 이제 얘를 x축 대칭 해두면 이거 라인을 잘 그려야 되겠네. 요 라인을 해서 이제 여기 마사니까 여기가 처음에 마사라고 치고 마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도 있죠. 마이너스 2 정도 잡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정도 대충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거기다가 일단 표시하시고 얘를 먼저 x축 대칭 이동해주게 되면은 이거 잘 접어봐야 되겠죠. 이거 접어보시면 처음에 이런 모양일 것 같은데 처음에 희미하게 그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맞니? 이렇게 맞니? 이렇게 뒤집으면 되겠죠. 종이접기 하듯이 저렇게 뒤집은 다음에 얘를 y축으로 1만큼 올려 위로 한 칸 올리라는 거니까 올리면 좀 진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마사민 지점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옮겨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자 이런 식으로 옮겨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옮겨주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저 도형의 방정식을 뭐 함수 이 좌표 평면에다가 그리다가 나오면 보통은 그 답지에 이런 x축 y축이 그려져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려져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거 좌표 표시 정도는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좌표가 여기 지금 그냥 이제 봐봐. 너네가 만약 답지했을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답지했을 때는 봐봐. 답지했을 때는 답지. 여기가 지금 x좌표가 2고 여기가 4, 5.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이너스 1 정도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제 답 조금만 좀 조정할까? 조금만 올려서 2. 한 여기 정도 마3 잡고 실제 이제 그 답지에 적을 때는 여기 점선으로 잘 표시해주고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나는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지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좌표는 표시해야 돼. 너네가 이거 좌표. 이거 좌표 표시 안 하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 이게? 애매한데 좀 애매도 아니야. 그냥 이건 틀리다고 할 거야 이제. 좌표가 이게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할 말이 없죠 이제. 그러니까 좌표 표시는 해주셔야 돼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 자 10번은 보면은 10번은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두 점 PQ가 각각 X축, Y축을 움직일 때 저 선분의 길이의 합의 최소를 구해주는 문제야. 최소 이제.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했던 유형인데
A가 3,8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6,4야. 6,4. 요 정도. 6,4야. 그랬을 때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 Y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 있대. X축 위에 왔다 갔다 하는 P야. Y축 위에 왔다 갔다 하는 Q야, Q 이제. 요런 상황인데 선분 자, 이제 AQ 플러스 선분 PQ 플러스 선분 PB의 길이에 대해서 구해주래. 요 놈에 대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어떨 때 이제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느냐? 이거 대칭이동으로 펼쳤던 거 기억납니까? 펼쳤던 거. 대칭이동에서 A를 이제 우리가 Y축 대칭시켜. A 프라임이라 잡아주면 좌표가 마이너스 3,8이고 B를 이제 X축 대칭시켜. B 프라임이라 잡아주면은 얘가 6, 마이너스 4야. 요거를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냐면 뭐에 대해서 문제에서 만약에 X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X축 대칭을 하는 거야. Y축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 Y축 대칭을 해야 돼. 그 점들을. 그렇게 대칭 이동했을 때 이 양끝점들을 우리가 한 번에 이렇게 이었을 때가 이게 이제 그 최단거리라고 했죠. 한 번에 이었을 때가 최단거리라고 했지. 그래서 저 선분의 길이 자 선분 AQ 플러스 선분 PQ 플러스 선분 BP 있죠. 요 놈의 최소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요 놈의 최소는 A 프라임 B 프라임이 최단거리겠더라. A 프라임 B 프라임이 요게 이제 최단거리가 되는 거야. 최단거리가 되고 자 그때의 점 PQ의 좌표를 구해라. PQ의 좌표. 자 일단은 요 A 프라임 B 프라임 구해봐야 되는데 요거는 얘네 A 프라임 B 프라임이 X가 몇 차이 나죠? 6 차이 나고 X가 9 차이 나고 Y가 12 차이 나죠. 그럼 얘가 이제 9의 제곱 12의 제곱이니까 요게 루트 225 해가지고 15야. 15. 루트 225 해가지고 15가 나오게 돼. 15가 나오게 되니까 이때 두 점 PQ의 좌표를 구해라. PQ의 좌표. PQ의 좌표는 지금 이 주황색 직선이 여기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축이랑 만나는 점, 교점을 구해줘야 돼서 직선 PQ를 구해줄 거야. 직선 PQ. PQ를 구해주면은 저 직선의 방정식을 씁니다. 직선의 방정식. Y는 해주고, X가 이제 9 차이 나고, Y는 12 차이가 나, 이제. 근데 기울기가 음수니까. X가 9 차이 나고 Y가 12 차이 나니까 또 지나는 점은 요거 6, 마사로 해주면 X-6에 빼기 4로 잡아서 요걸로 해주면 될 것 같아. 요걸로 직선의 방정식 요걸로 세워서 요 직선의 방정식이랑 그 X축이랑 만나는 위치 Y축이랑 만나는 위치 그 위치들만 구해주면 될 것 같아. 위치들만 전개해놔가지고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야. 플러스 4. 그럼 이제 여기다가 x에다가 0 넣어주면은 이제 y가 4가 나오게 되고 이제 반대로 y에다가 0을 넣어주면 이게 y에 0 넣어주면은 이거 x가 3이면 되거든요. x가 3. 그래서 3,0 해가지고 두 점 PQ의 좌표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렇게가 답이야.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15, 그 다음에 P, 그 다음 Q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요 최소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그때의 PQ의 좌표도 많이 물어보니까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방 세워서 여기까지 하고